리스트와 튜플 같은 경우에는 저장 순서를 유지해가면서 각 데이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복합 자료형이었어요. 따라서 저장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for 반복문과 같은 반복문을 통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의 인덱스 값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range 표현을 통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의 인덱스 값을 만들어내고 그 인덱스 값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었고, 혹은 폼은 내부적으로 리스트나 튜플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반복적으로 각 요소를 접근을 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자, 그런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즉, 딕셔너리는 그저 키와 그 키와 연관되어지는 데이터를 하나의 순서상 형태로 유지하고 있고, 그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라는 정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키 정보는 물론 숫자일 수도 있지만 또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과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이 가능할지 좀 확신이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딕셔너리 역시 리스트나 튜플처럼 다수의 데이터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요소 선택만으로 접근한다라면 효율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지기 쉬울 것이에요. 따라서 딕셔너리 역시 반복문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리스트나 튜플처럼 순번에 따라 접근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즉, 키스라는 소위 키들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키 값들을 얻어낼 수도 있고, value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값들의 목록들만을 하나의 리스트로 반환해 볼 수도 있어요. 혹은 item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키와 값들의 쌍의 목록들을 제공받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D1이라는 딕셔너리는 영문 문자열을 키로 하는 딕셔너리죠. D2라는 것은 정수값을 키로 하는 딕셔너리이기도 해요. 키값의 데이터가 문자열이던 정수이던 상관없이 각각의 딕셔너리 내에서 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런 각각의 딕셔너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한사전처럼 다수의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학사정보 시스템처럼 다수 학생들에 대한 번호와 이름들을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키 값을 갖고 있는 요소를 출력해라 라든가 123이라는 키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라와 같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딕셔너리에 있는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즉, 각각의 딕셔너리에 대해서 케이스라는 메서드는 현재 그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키 값들의 목록을 하나의 딕셔너리 키라는 리스트의 형태로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D2라는 딕셔너리는 123과 234라는 키 값들을 갖고 있는 딕셔너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반면에 values라는 메서드는 현재 각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값들만의 리스트들을 따로 빼서 제공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물론 딕셔너리라는 것은 어떤 키값으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지를 짝지어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값만 따로 얻어낸다라는 것은 다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더불어서 items라는 메서드는 각각의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와 밸류들의 쌍을 별도의 튜플 형태로 만들어서 그 튜플들에 대한 리스트 형태로, 즉 파이썬이라는 키와 파이썬이라는 데이터를 하나의 튜플로 구성을 했고, 베이직이라는 키와 기초라는 문자열을 역시 두 번째 튜플 데이터로 묶었죠. 그래서 튜플들의 나열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형태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사용을 했던 케이스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본다면 특정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 값들을 얻어낼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딕셔너리의 내용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키 값들이 필요했는데, 그 키 값을 얻기 위해서 keys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소위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 범위를 기술을 할 때 해당하는 딕셔너리의 keys 메서드의 반환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for 반복문을 두기를 딕셔너리로부터 키들에 대한 목록을 얻어내고 이 자체가 하나의 리스트 형태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즉 in 키워드 다음에 리스트를 쓴 것처럼 그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값 하나하나를 매 루프 주기마다 한 번에 하나씩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전달받은 키 값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네모가로 첨자 연산을 통해 딕셔너리의 내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D라는 딕셔너리에 있는 키들 값들을 얻어온 변수가 키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항상 유효한 키 값을 가지고서 딕셔너리의 특정 요소에 접근하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저장 순서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어진 것을 보면 딕셔너리도 저장 순서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의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저장 순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번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각각의 데이터를 접근할 키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것이고, 그 키 값을 통해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for 반복문을 통해 단순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어떤 하나의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은 자주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좀 더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이 그저 in 키워드 다음에 딕셔너리 이름만 써준다 하더라도 form은 내부적으로 이 딕셔너리로부터 키들에 대한 목록을 얻어내고 그 키들에 대한 목록들을 하나의 변수로 각각 전달받아서 반복적으로 현재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쓸 필요 없겠죠.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딕셔너리로부터 각 루프 주기마다 하나씩 전달받는 것은 해당하는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키 값을 전달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가져온 키 값은 다음번에 또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for 반복문을 통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순번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리스트나 튜플뿐만 아니라 딕셔너리 역시 for문과 함께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둡시다.